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인의 날이 4월에 있는 것은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하는 것과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는 의미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김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 예술작품 54점 전시와 체험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작가분들께서는 지체장애도 있으시고 정신장애도 있으시고 또 여러 중복 장애들이 있으신데 그 와중에 저희 센터에서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연대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생애 미래까지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행사 취지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작품 전시회는 라르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해세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여수시 지회 성인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등에서 참여해 행사장을 다양한 색으로 채웠습니다. 저는 해세드 장애인 센터에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이유는 제가 이라도 그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는 것부터가 좀 어렵고 복잡했는데 색을 또 정해갖고 하는 것까지 다 어려웠는데 이제 그리고 나니까 좀 뿌듯하고 그런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꽃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색연필이 색감이 적으면 성공할 수 없지만 색감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독립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장애인분들이 널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일상 속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당사자 중심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장애인을 주체적 참여자로 부각시켰습니다. 저희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또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 아래 작은 잔치를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하나하나 저에게 설명해주는 장애인들을 만나니까 저희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여류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장애인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이런 다짐도 가져봅니다. 이번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장기적 노력의 발판이 되길 바라며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더욱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임과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를 좁히는 다리가 됩니다. 구례구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딱딱한 틀에서 벗어난 문화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례군청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평소에 좀 딱딱하고 좀 틀에 박힌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좀 색다르게 다른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었고 재미있게 좀 느꼈으면 해서 좀 공연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 팀이 있다는 소식을 수소문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섭외를 요청드렸고 저희 쪽에 응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 위드 앙상블의 이주옥 이사장이 특강자로 올라와 직장 내 장애인 차별 방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 아들을 포함한 1기 단원들은 처음에 서울에 있는 한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저를 포함한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직업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한번 실현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2015년 3월에 재단을 독립해 나와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틀을 갖추고 우리 단원들을 포함한 전 구성원을 4대 보험 포함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10년 차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 전문 연주단체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발달장애 연주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고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단원들과 함께 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원들이 비록 의사표현은 서툴지만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우리 단원들의 메시지는 결코 서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행복한 연주자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더 나아가 이제 그 미래의 농촌도 이제 위로와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형식적 의무 교육에서 탈피해 이로운 교육과 공연이 접목된 차별화된 교육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례군청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군정의 행보도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작품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겨울에 움츠려 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해야 하는 것에서 착안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차가운 바다에 움츠려 있던 생명들을 이제는 꽃으로 피워야 할 때입니다. 전남도가 진행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참배 행사를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진도항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사에 참여해 헌화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또 추념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다며 진도항의 문을 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을 통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목포 고화도에 건립 예정인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 사업이 세월호의 기억과 교훈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추모 기간 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여객선과 항공기 등 대중 여객시설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모는 거창한 의미가 아닌 슬픔을 나누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기억의 힘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근래에는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고 대여하는 공간을 넘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책과 전자자료 보관은 물론 전 세계 도서관과 이용자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도 지역민과의 연결, 글로벌 연결 등 개방과 연결을 주제로 한 스마트 도서관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강혜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새롭게 단장한 스마트 도서관에서 도서관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병훈 총장 취임 2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대학의 대표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개방과 연결의 철학이 반영된 혁신적 학습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스마트 도서관은 국립순천대가 미래교육 환경 혁신을 목표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증개축한 공간으로 스마트 제어 및 통합관리 시스템, 앱 기반 좌석 예약 시스템, 개방형 열람실 및 그룹 스터디룸, 미디어 제작실 등 청단 학습과 창의 활동이 공존하는 융복합 학습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 시민들도 언제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도서관 4층에는 절차와 상관없이 지역민을 위해 개방된 학습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혼자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완전히 오픈형이어 가지고 창가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 책을 보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각한 걸 표현하고 문화적으로 그거를 도서관에서 다 가능하게 하겠다. 저희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그 방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죠. 스마트 도서관의 특장점을 직접 체험하며 각 층의 특화 공간을 차례로 둘러보는 투어 행사 이후에는 대학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기관 평가 인증 전 영역 올 패스, 광주 전남 최초 글로컬 대학 30 선정, 국립대학 육성사업 S등급 획득, 5개 지산학 캠퍼스 개소 완료 등의 성과를 발표하며 지역사회 연계 거점 대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캠퍼스는 더 이상 단순한 장소가 아닌 국립순천대학교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학생과 교수, 산업체 관계자와 지역민들의 연결된 의지가 우리 대학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이번 스마트 도서관 투어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형 국립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연결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미래로 뻗어나가는 대학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강혜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유치원과는 다른 커다란 사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 어린이도 학부모도 당황스러운 경험이 많으셨을 겁니다. 목포에 새로 개소한 늘봄 목포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목포 상동초등학교 별간동에 거점면 늘봄센터인 늘봄 목포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늘봄 목포는 목포 감내 가대 가밀 학교의 초과 늘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거점형 센터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면 물론 학생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단계를 반영해 예체능, 창의과학, 디지털 문해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지역대학 및 지역체육회, 마을학교 등과 연계하고 협력해 만족도 높은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늘봄 목포는 아동 친화적으로 20개실 규모로 조성됐으며 학기 중에는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늘봄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관식과 시설 및 프로그램 관람에는 전남도의회 의원, 교육부, 교육복지 늘봄 지역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늘봄 목포가 단순히 늘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남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과 지혜가 모여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의 다양한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신안군이 1호 나눔 명문기업을 발표했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3년 이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기업 기부자 프로그램으로 신안 천사김의 이번 가입은 전남에서 22번째, 신안군에서는 최초입니다. 신안 청정해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김을 양식하는 신안 천사김의 권동혁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시청자 미디어재단 광주센터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자료 및 인적 자원 공유, 공생의 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사 연수 및 학생 대상 교육 자료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학생과 교원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의료 접근성에 취약한 농촌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흥농협과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협력해 지역민들에게 농장업 질환치료, 한방진료, 검안검사, 돋보기 처방 등의 종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의 최인정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지속적인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라 축산농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소독관리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역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무안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액상제설제 살포기가 탑재된 차량에 방역약품을 적재 후 무안군, 영암군 일원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주요 도로에도 집중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목포해경 소식입니다. 목포해경이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김양식 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한 결과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양식장을 운영한 어업인 18명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갯벌고리 구조 소식입니다. 목포해경은 갯벌에 사람이 고립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인근 파출소, 해경 구조대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립된 위치가 육상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이라 구조대의 접근이 어렵고 물이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해경은 목포항공대 헬기를 동원해 고립된 A씨를 1시간여 만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꼬막을 채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사건 사고 소식의 이단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 방식을 좋아하시나요? 최근엔 관광이나 단순한 휴식이 아닌 좀 더 회복에 가까운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트렌드 열람실에서는 여행 트렌드에 대해 소개할 김선화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입니다. 요즘 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사는 느낌이 들 때 이제 어떻게 잘 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새로운 휴식 방식, 그중에서도 여행에 관한 트렌드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행하면 예전에는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을 남기고 빠듯한 일정 속에 여러 명소를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쉼과 회복, 마음 챙김을 중심에 둔 느린 여행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웰니스 여행입니다. 웰니스 여행이란 웰빙의 행복과 건강을 합친 용어입니다. 단순한 휴가를 넘어 건강한 식사, 자연 속 명상, 요가, 스파, 디지털 디톡스 등 다양한 힐링 요소를 통해 정신적, 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인데요. 실제로 강원도, 울산, 대구, 전라도 등 국내에서도 웰니스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방 문화 체험과 의료 관광이 결합된 한방 웰니스 관광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들뿐만 아니라 기업들 또한 이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에선 조용한 숲속 명상 패키지나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행사들은 요가 리트릿, 식이요법 캠프, 감성 산책 여행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바로 슬로우 트래블입니다. 슬로우 트래블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관광지를 찍는 기존 여행의 틀에서 벗어나 특정 여행지에서 장시간 머물면서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문화를 체험하며 휴식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관광을 말합니다. 호주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여행 잡지 트래블러는 슬로우 트래블 여행자들에게 적합한 세계 20대 목적지를 선정해 게재했는데요. 베트남, 스코틀랜드, 하와이, 뉴질랜드, 스페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요가, 사이클과 같은 여가 활동과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고 노화를 막는 스파나 마사지 체험, 유기농 재료 등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쿠킹 체험으로 휴식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슬로우 트래블 최적지로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바로 마이크로 투어리즘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인데요. 집에서 1시간 내외 근거리를 다녀오는 여행 스타일입니다. 해외와 같이 멀고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던 기존의 여행과는 달리 친근하고 자신이 잘 아는 곳을 방문해 그 안에서 미처 몰랐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예컨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로 근거리에서 아웃도어, 캠핑, 등산 등 자연에서의 활동을 즐기거나 집 근처의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는 등 일상생활권 내에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꼭 멀리 가야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가 쌓인 현대인들이 삭막한 도심을 떠나 가까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심신회복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마이크로 투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러한 여행 트렌드의 흐름은 단순히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 무엇으로 정신과 신체의 피로를 회복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바쁜 여행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진짜 쉼이 되는 방향으로 여행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균형을 위해 웰니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여행 방식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작가 파랑의 에세이 별의 도서관, 꽃의 도서관은 20년 교사 생활을 뒤로하면서 그리운 제자들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작가가 기억하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찬란한 세계꽃이 가득합니다. 꽃에 아이를 품고 있는 파랑, 김주희 작가를 임도희 캐스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꽃과 영혼을 노래하는 작가 파랑 김주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그리운 학생들을 생각하다가 그림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글과 그림에 담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짜장면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지는 해를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그 얘기들을 좀 책으로 엮어내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에세이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세이를 쓰다가 또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또 그림을 그리게 되신 계기는 어떤 걸까요? 이게 우연찮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목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목 상태가 지금도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쉬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천진난만했던 그런 얼굴들을 그림으로 천천히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주희 작가가 머금은 미소에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응원하고자 처음 써내려간 글은 어느덧 3권의 책이 되었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도 가득 쌓여 꽃내음이 느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세상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엔 색연필의 알록달록함으로 어느 날엔 경쾌한 타자 소리로 꽃편지를 보내봅니다. 작가님께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셨잖아요. 이렇게 작품 세계로 담기 위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은 그렇게 환경이 유복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소심하고 약간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영상통화가 하나 걸려온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저 몸무게도 30kg나 빼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직도 제가 좀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였던 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카스처럼 꺼내먹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순간이네요. 네. 가끔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찰을 또 놓치고 살 수도 있는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김주희 작가는 우리 모두가 가진 작은 씨앗의 아름다움을 믿어주는 든든한 인생 선생님처럼 느껴집니다.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며 삶의 조각들을 찾고자 하는 그녀가 또 우리에게 건네줄 위로의 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네, 누구에게든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마무리로. 꼬물이들 잘 살고 있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이 타고난 대로 그냥 꽃을 피우고 잘 살고 있다면 선생님은 항상 자랑스러울 거야. 사랑한다, 꼬물이들.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이면 변화와 성장, 자유 등의 상징성을 지닌 나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차가웠던 시간을 지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생명처럼 희망으로 가득한 주말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